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또다시 국민청원으로 향했습니다.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까지 선진입.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인 국토부와 LH 임직원 12명은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하고 있죠. 저는 이번 LH 사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진보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모두 건설사의 횡포라 칭하며 대기업 탓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이번에 LH 직원들이 나무 보상을 받기 위해 묘목까지 빽빽하게 심는 것을 보니 열심히 돈 벌어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뚫고 아파트 분양 받아봤자 그놈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결국 이번 사태를 일부 직원들의 일탈적인 행동이다 라고 방향을 돌리면서 일선에서 조용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가 코앞이죠. 그리고 매번 등장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파헤치겠다. 그들의 물타기 수준은 여전한 것 같아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좀 정치 논리로 갔으면 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부동산에 대한 식견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좁았을 때 서울과 지방은 100% 별개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은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선행 지표이자 주식시장으로 비유를 하자면 코스피 지수나 마찬가지이다. 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즉 서울 부동산이 코스피 지수라면 광역시 부동산은 코스피 개별 종목, 소도시 부동산은 코스닥 개별 종목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서울이 먼저 상승하면 투자자는 광역시 부동산이 후발주자라 인식을 하고 진입하는 것이고, 코스닥에 비유한 소도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코스피의 등락과 상관없이 오를 수도 있고 오히려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지방 소도시 투자에서 투자자 간의 역량이 매우 심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광역시 부동산에 올라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광역시가 아니라면 세종, 청주 정도는 포스트 광역시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보 공유가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이 완전 따로 놀고 있었더라면 이제는 SNS 등으로 실시간 정보 교류가 가능하고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접어든 지도 오래이기 때문에 점점 더 지역 간 사이클이 비슷해지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렇게 된 모든 원흉을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시발점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재화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뜩이나 지방마다 사이클이 다른 데다 부동산 재화의 수많은 형태로 인해 지방마다 상승과 하락 시점이 서로 달랐지만 현 정권 접어들면서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이렇게 별을 달아줘 버리니 같은 지역이라도 별이 안 달린 지역도 상승, 거기를 또 묶으면 인접 지역까지 또 상승. 이러니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지방 소도시 모두 같은 사이클을 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묵직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늘 유연한 사고방식이 있어야지만 투자도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 본인만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거제 부동산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 발표로 인해 거제, 부산 강서 일대가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오직 입주 물량만 보기 때문에 거제, 부산 부동산은 사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의 입주 물량은 지긋지긋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또다시 이야기 드리지는 않을 것이고요. 제가 사지 말라는 이유는 슈퍼개미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온다 할지라도 브랜드 아파트 구매가 가능한 중산층 수요가 얼마 되지도 않은 지역은 매수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조선업은 슈퍼사이클이 올 확률이 매우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임금도 상승할 확률도 높죠. 하지만 아무리 조선소 종사자 임금이 오를지라도 과거에 겪어봤듯이 하락기가 오면 방어도 되지 않은 지역에 굳이 4명이 하나 더 써가며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제 생각이고 신념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의문, 굳이 4명이 하나 더 써가며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본인 자신에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거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2019년 2020년에 거제에 선진입한 투자자의 매물을 여러분께서
받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거제에 거주를 하셔야 한다면 계속해서 전세로 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든가 보증보험 가입을 하든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그 불확실한 리스크를 확실하게 해지해 두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3년 이후부터 부산에 역대급 가장 큰 매수 기회가 찾아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동산 경기가 매우 좋다 해서 거제에 내 집 마련 한번 해볼까 하는 20, 30대가 있다면, 본인이 해당되거나 주변 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 영상을 보여주시고, 소도시라면 특히 실거주와 투자는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 좀 전달 바랍니다. 혹시 자금 여력 안 돼서 거제 구축 잡으시려는 분들 잘 들으세요. 거제 침체기 때 법인으로 거제 구축 수십 채 사들여서 수리한 뒤 전세 세입자 세팅하는 투자 전략이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이들은 2019년, 2020년에 대거 들어갔는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들은 분명히 털고 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세팅이 매우 좋다고 얼핏 들은 부동산 초보 투자자에게요. 그러니 거제 구축도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아니더라도 광역시에 투자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